자, 먼저 김재동 씨부터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네, 김재동 씨는 토크 콘서트의 최강자시고 최고의 입단꾼이기도 하시죠.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봐주시죠. 혹시 준비된 포즈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오른쪽 마지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안 없죠. 네. 네, 김재동 씨 감사드리고요. 잠시 무대 아래서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유리 씨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인간 비타민이시기도 하고요. 이를 보면 유리 씨가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방송에 임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실 수 있어요? 네, 중앙 봐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혹시 뭐 손가락 하트 이런 것도 해볼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재찬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재찬 교수님은 시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감성아재라고 하는데요. 네, 감성아재다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네, 다음은 커피 소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청중들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줄 행복 DJ이기도 한데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보라잖아. 가운데. 아, 네, 오른쪽 보셔도 됩니다. 네. 이거 보라고. 네, 네, 왼쪽 조금만 더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노래. 그렇지. 와. 그렇지. 내려와 이제. 내려와. 앞에 보고 내려와. 네, 감사합니다. 커피 소년님. 네, 다음은 제이레빗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씨, 정혜선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혹시 두 분 자주 하시는 뭐 포즈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오른쪽도 조금 봐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동의 톡투유2를 이끌어갈 출연진인데요. 다 함께 파이팅 넘치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선을 좀... 네. 왼쪽부터 올게요. 아, 네. 저 조명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 X자가 돼 있는 저 라인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선의 포메이션을 위해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천천히 중앙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자, 다음은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조금 딱딱한데요. 포즈가 좀 파이팅 넘치는 포즈가 없을까요? 다 같이 핫하게 하는 자, 그럼 하트도 왼쪽 갈까요? 네, 그럼 하트 오른쪽도 가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작진과 출연자분들은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 주시고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이민수 PD님께 인사 말씀과 프로그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보도제작국의 이민수 PD고요. 시즌 1 때부터 줄곧 김재동의 톡투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즌 1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고요. 출연진들을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분위기를 밝고 또 좀 즐겁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목도 행복한가요 그대로 조금 조정을 해서 걱정 말아요, 걱정해서 행복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출연진들의 인사 말씀도 들어볼 텐데요. 김재동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네. 큰얘기부터 먼저. 네. 큰얘기부터 먼저 하죠. 네. 그래야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시작하죠. 예, 저는 여기는 유일한 민간인이자 일반인으로서 저희 구성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유리 씨가 20대 가까스로 여전히 20대, 그리고 우리 30대, 그다음에 우리 재동 씨가 40대, 제가 50대. 그래서 우리 안에서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을 대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더 넓혀서 10대부터 80대까지 서로 소통하고 위로해 줄 수 있으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가요? 그대 함께하게 된 스매시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감이요. 김재동 오빠와 그리고 톡투유만이 갖고 있는 깊고 진한 향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앞으로 남은 녹화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떻게 소통할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함께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녹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커피소년입니다. 네, 이번에 톡투에 함께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행복 DJ로서
음악으로 행복을 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레빗입니다. 네, 저는 정혜선이고요. 네, 저는 제이레빗 정다운입니다. 네, 저희도 톡투유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노래로 또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동입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김진동의 톡투유라고 불리우지만 시즌 1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작진 그리고 우리 작가진 그리고 네, 작가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켜보시는 분들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즌 2까지 오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들 찾아오시는 분들, 지켜봐 주시는 분들과 함께 아까 우리 큰형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리씨 그리고 커서 제레가 말했듯이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오늘 폴킴 씨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요. 예, 폴킴 씨도 함께 또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찾아와 주시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안녕하세요. 저 TV 리포터 신나박자입니다. 김재동 씨께 질문 드릴 건데요. 시즌 1 끝날 때 마이크를 놓으면 나는 뭘까라는 말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즌 1 때는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는 보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제 시즌 2 들어오면서 가장 기뻤던 점, 또 이제 달라진 각오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PD님은 유리 씨를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유리 씨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함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신나라입니다. 신나라. 아, 네. 네. 나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마이크를 놓으면 나는 뭘까요? 생각을 하려고 좀 마이크를 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놓지 않아서 어색하고 좀 멀쩡하고요. 그리고 시즌 2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뭐 조금 더 우리 사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목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즌2를 맞이해서 뭐 새롭게 색다른 각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시즌1이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가 앞이라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있는 쪽이 앞이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톡투유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핵심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 네. 유리를 발탁하게 된 이유는 제가 발탁을 한 거예요. 예. 그냥 조금만 덧붙이면요. 이번에 저희 지금 5회까지 녹화가 돼 있는데, 유수영 씨가 게스트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톡투유를 찾아온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낮은 무대, 높은 객석, 자기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톡투유가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객석이 객석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죄송한데 그 낮은 무대 높은 객석은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기사를 좀 조금 부탁을 좀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저기 유리 씨를 캐스팅하게 됐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무수히 많은 웹페이지를 검색을 해보고 찾다가 어떤 팬분이 아마 그렇게 써놓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유리가 갖고 있는 3대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 외모, 둘째 인성, 셋째 다정한 심성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멘트에 그대로 끌려가지고 유리 씨를 만나자고 했고 유리 씨가 만나서 너무나 흔쾌히 프로그램의 본질과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줘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디 더. 유리 씨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공통 질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제동의 톡투유2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김제동 씨부터 한 분씩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제동의 톡투유에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 일정들이 서로 맞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네요. 네, 참여하게 됐고 그 시즌 2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흥미로웠었던 점이 저는 청중들의 이야기이자 스토리를 가지고 대본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서로 같이 교감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요즘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매력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없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저는 그런 따뜻함을 늘 원하는 사람이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시즌 1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감독님께서 그 제작진 분들께서 이렇게 저랑 미팅을 하시면서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의 취지와 또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좀 닮아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외모, 인성, 따뜻한 심성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요? 네. 때리지 말고요. 틀린 부분 하나 없고요. 너무 또 너무 예쁘게 알아봐 주셔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팬분 정말 예쁜 그 선한 사람 눈에는 선한 것만 보인다고 그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즌 1 마치고 그 다음 시즌 2 제의 받았을 때는 많이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또 김제동 씨랑 엮이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유리 씨가 MC라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시즌 1 그 제안 받았을 때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 분들한테 방송에서 시를 저는 읽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오히려 그게 바라던 거다라고 주신 말씀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방송을 시를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시즌 1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도대체 누가 힐링하러 온 거야 하는 거였어요. 그 녹화하는 동안 내내 제 메마른 심장이 오히려 청중들 덕분에 많이 다시 위로받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것이 명분이자 소명이겠구나. 그렇다면 시즌2에도 즐거이 참여해서 같이 시를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뜻에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제 노래 중에 행복에 관련된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별명이 행복 전도사였어요. PD님 만나고 행복한가요 그대라는 주제를 들으면서 나는 여기 출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도 노래에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저희는 또 방송을 처음 이렇게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겁이 많은 저희들을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잘 보듬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좀 용기를 내어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다운 친구의 말처럼 저희가 활동을 좀 오래 쉬기도 했고 그랬는데 피디님이 딱 주제를 말씀해 주셨을 때 행복한가요 그대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궁금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저희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저희도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PD님이나 김재동 씨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작년 6월까지 맞나? 6월까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또 세대 간, 성별 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톡투유가 토크 콘서트인데 일종의 이 포맷이나 본질을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런 변화들을 좀 담아낼지 사람 사는 얘기니까요. 그런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2 논의는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제동 씨랑 차근차근히 얘기가 시작이 됐고요. 타이밍이 5월을 1년 될 때를 맞추자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온 거고, 걱정해서 행복으로 큰 울타리를 좀 바꾼 이유도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고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봐 주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이제 의도였고,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대로 이제 제목을 좀 바꾼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연진들도 조금 더 고정 출연진들로 저희가 좀 보강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재밌는 이야기, 또 삶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에 더 집중하려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여담이기는 프로그램을, 좀 다른 모양새로 꾸미려고 고민할 때에 제동 씨가 저한테 한 말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본질을 바꾸면은 본인은 안 하겠다고 저한테 으름장을 놨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바뀐 건 없다. 그만큼 톡투유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거를 MC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 먹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그 작가진분들, 우리 영주 형을 비롯해서 김영주 형, 이렇게 작가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 뭐 크게 이렇게 놓고 보면 손석희 아저씨부터 시작되는 제작진 아닙니까? 저희 보도국 프로그램이라. 그리고 그 제작진들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잃지 않고 가준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진짜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제가 큰형님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예, 정재찬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송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 시청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시청률을 더 높이고 이러고 있지만, 초창기에 그런 것을 선뜻 받아들여 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리 정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제작 방향을 가질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런 방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그 낮은 객석 높은 무대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제가 한 걸로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는 것이, 가치 판단 없이 전달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톡투유2가 또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을 연다 하는 게 뭐 굳이 제가 덧붙인다면 진행자로서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본질이 훼손되면 안 하겠다 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훼손됐어도 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남자들이고 특히나 중년 남자들이 중심이 됐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유리 씨를 캐스팅한 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렇게 젊은 여자가 치어리딩 하는 걸 원하나 싶은 우려도 들고요. 그래서 피디님께서 유리 씨한테 원하신 어떤 기대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리가 제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아니면 다시 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에서는 중년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유리 씨를 이렇게 발탁한 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고 좀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유리 씨가 그런 방향을 대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발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런 방식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게 기자님의 요청이 맞습니까? 혹시 조금 더 덧붙이실 게 있으면. 그러니까 중년 남성이라 하면 저희 둘인데, 네, 전에 우리 시즌1의 출연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났어야 되는데. 중년 남자들이 하는 토크가 보통 이렇게 기득권의 입장에서, 기득권이라고 대변되는 어떤 계층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당사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유리 씨를 캐스팅하심으로써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취지는 맞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냥 뭐 분위기를 밝게 해준다거나 뭐 응원을 해준다거나 단순히 그런 비타민 정도의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유리 씨 처음 만났을 때도 유리 씨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었죠. 자기 네, 혹시 저한테 기대하시는 바나 아니면 바라시는 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의 목소리와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초반에 감독님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맡을 롤에 대해서 조금 감독님하고 이야기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바라시거나 얘기하시고 저 또한 거기에 공감이 갔었던 부분은 20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분들과 크게 다름없는 저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나 그 친구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셨고, 또 방금 정재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20대들이 윗세대와 함께 같이 교감을 하고 윗세대를 같이 함께 소통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역할을 제가 충실하게 잘 해냈으면 좋겠는 바람을 갖고서 네, 프로그램 녹화를 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독님? 유리 씨가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좀 우려했던, 본인이 스스로 좀 우려했던 게 그냥 여타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어떤 그런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그 약간 그런 좀 참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쁘게만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잘 설명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지금 유리 씨가 설명한 거였고요. 그냥 사람으로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연령대든 성별이든 상관없이 사람으로서의 유리를 보고 싶다라고 제가 충분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이승미 기자라고 하고요. 김재동 씨와 유리 씨께 질문 드릴게요. 톡투유가 이제 김재동 씨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그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것이니만큼 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톡투유라는 프로그램이 김재동 씨에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리 씨께는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제 토크 콘서트 진행자로서 김재동 씨를 보아 오셨는데, 그 MC로서의 장점, 3대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 톡투유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그러셨는데, 요게 지금 저도 처음이긴 하고 제 이름을 건다기보다는 처음에 할 때 그냥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랬는데, 이게 진짜 사람들의 톡투유로 만들어가는 게 저의 바람이고 희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갖는 의미는 아까 재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또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고 크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쫙 준비할 때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모니터로 이렇게 막 줄 서서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앉으셔서 그 당신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서로 막 만져주고 뭐 이렇게 좌석 찾고 이런, 지금도 여기 보시면 저희 누적 찾아주신 분들이 62,000분이거든요. 톡투유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왜 여기에 왔을까 하고 이렇게 그 짚어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또 녹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1순위입니다. 왜요? 1순위라는데 왜요? 예, 그렇고, 예, 그렇다. 네? 하여튼 1순위입니다. 네. 네, 제동 MC 제동 오빠의
단점. 세 가지는 일단 너무 많아서, 네, 잠시만요. 저도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4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오빠가 혼자 다 진행하는 걸 가까이서 지켜본 게 처음이었는데요. 되게 놀라웠었던 건 한 명 한 명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온정을 오빠는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청중들 다 한 명도 배제시키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다 다가가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끔 하고, 아니 들어주고, 그리고 이상하게 참 김재동 MC 김재동이 다가오면 그 청중들 역시나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게 오빠가 갖고 있는 오빠만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옆에서 4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그 뭔가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 소홀히 했었던 나의 감정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빠가 다가가는 진정성이 다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역시나 저도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참 닮고 싶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했어요? 제가 감히 추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즌 1부터 이제 제동 씨를 바라보면은 어떨 때 좀 무당 같을 때가 있어요. 쭉 그 수많은 그 화종들을 이끌어 가다가 저희가 이제 기본 뼈대는 있거든요. 어느 사연, 그럼 그 사연 가지신 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터뷰 끝나고 갑자기 그 앞에 계신 어떤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보시라고. 거기서 터져요. 막 방언들이 막 터져요. 이게 저희가 대본이 없다는 뜻이 우리가 뭘 구성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화중이라고 제동 씨가 부르는데 화중들이 그 구성해 가는 그걸 촉매하는 것이 그 접신한 제동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말 잘하는 제동이는 내가 그렇게 부럽지 않다. 나도 옛날에 너만큼은 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건 말하게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참 부럽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샤이하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말들을 끄집어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참 좋았고요. 특별히 이번 시즌2는 훨씬 그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가 오니까 제동 씨도 많이 인간이 좀 그 온화해지면서 많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유리 씨는 저희 세대에서는 유일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었던 걸그룹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걸그룹을 좋아한다,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말을 저희 세대가 못했다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꾸로 20대의 유리 씨가 40대, 50대를 아우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즌 1보다 더 말들이 잘 좀 터지는 거 아닌가. 방영은 1회밖에 안 됐지만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따뜻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매력 있는 MC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